안녕하십니까. 좀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지 사흘째인 20일에도 1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97명으로 1000명대 아래로는 내려갔지만은 여전히 역대 세 번째 규모로 많습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5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사망자는 4,776명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급인데도 이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울산 의과대학장을 지낸 박인숙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 원인을 10여 가지로 분석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의료계의 과부하로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경계심을 풀어버림으로써 팬데믹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입니다. 위기 때마다 정부가 임시 방편으로 대처해왔고 고비를 넘기고 나면 반드시 취했어야 할 사후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코로나 재앙은 정부가 자초한 요인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인숙 전 의원의 견해를 요약해봤습니다. 11월 말 괴물 변이 오미크론이 시작하는 시점에 방역을 풀었던 것은 타이밍상 매우 잘못된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델타 변이가 시작된 4차 대유행 때와 같은 잘못이었습니다. 감염자 수가 좀 줄어들자 많은 접종센터들을 문 닫았습니다. 그때까지 접종을 안고 있는 접종자들도 많았고 부스터 접종과 소아 청소년 접종도 해야 하는데 팬데믹이 끝난 것처럼 내린 경솔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여러 곳을 폐쇄한 것도 위험하고 급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증상 감염자들조차 병원은커녕 생활치료센터에도 입원하지 못했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악화되거나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환자 수가 증가할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의료계에 병상을 더 내놓으라는 행정명령을 남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행이 잦아들면 당연히 해야 할 후속 조치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병상 1000개를 당장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은 병상, 특히 중환자 음압병실은 후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병상만 있으면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 인력과 장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걸 단시일 내에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별 진료소도 늘리지 않고 검사 인원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 추운 날씨에 검사받을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야외에 길게 늘어서 있고 추위 속에 야외에서 기다리다가 검사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을 더 빨리 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한 60에서 74세에서는 2차 접종을 받은 뒤에 4, 5개월 전에 부스터샷 접종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지만은 정부의 고집 때문에 부스터샷을 한두 달 미루다가 고령층에서 중환자, 사망자가 속출한 뒤에야 3개월로 그 간격을 줄였습니다. 전방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후방사령부가 우왕좌왕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꼴입니다. 제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 잘못 때문에 60에서 74세 연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맞으라고 강요하며 아예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전부터 나온 여러 가지 연구 논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mRNA 백신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고, 중증화나 사망이 60세에서 74세 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도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의 약속과 달리 백신 공급이 안 된 상황에서 접종자 숫자만 빨리 늘리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도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은 백신 효능에 관한 많은 연구 논문들을 참고했어야 했습니다. 접종 피해 보상에 너무 소극적이고 무성의합니다. 접종 후에 발생한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사망 2명, 중증 5명, 심한 아나필락시스 11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큰 소리치며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보상에 이토록 인색하면 누가 정부를 믿겠습니까? 전 국민 접종을 권장하면서 약속대로 피해 보상을 해줌으로써 팬데믹 재앙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 아닙니까? 이 정부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의 입국을 반대했던 팬데믹 초기부터 중요한 결정을 낼 때마다 진짜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현장 의료진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가짜 전문가들만 옆에 두고 선택적으로 그들의 말만 들은 것 같은데 가짜 전문가들은 없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문 대통령은 엉뚱한 타이밍에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듣기 좋은 말만 해왔고,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자화자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코로나 환자도 어렵지만은 비코로나 환자들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배려는커녕 관심조차 없습니다. 코로나 환자들만 치료해서 코로나 통계 수치만 보기 좋게 만들려는 정부의 속셈이 보입니다. 이 순간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암 환자, 심장, 뇌 등 중증 질환자, 외상 환자, 그리고 조기 암 진단을 놓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판에 녹초가 되다시피 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역학조사관, 그 밖에 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과 보상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위험에 노출된 채 쉬지도 못하고 헌신해 오느라고 심신이 너무 지쳐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상 좀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